안녕하십니까, 윤과자입니다. 네, 주말 즐겁게 보내셨나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조금씩 올랐는데요. 사실 어떤 종목이 오른 건지 일단 제 종목은 거의 안 올랐거든요. 오늘 코스피가 지금 그래도 0.48% 상승해서 거의 뭐 고가 수준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여기 뭐 보시다시피 양봉이 떠가지고 거의 뭐 고가 수준으로 이렇게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4%, 물론 고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무난하게 이렇게 양봉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흐름 자체는 뭐 나쁘지 않았는데 뭐 지수의 흐름하고 달리 뭐 제 보유 종목은 별로 오르질 않았습니다. 그 수급 보시면은 제가 아침에 그 텔레그램 공유 드릴 당시만 해도 개인만 매수를 했었는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5천억 이상 코스피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이 보시면은 이렇게 아침에는 제가 분명히 그렇게 개인 위주로 매수한다고 이렇게 수급을 공유 드렸는데 이렇게 오후로 가면서 급격하게 외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키는 결국에 외국인이 쥐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형들이 다시 들어와 주면 이제 주가가 레벨업 되는 거고, 또 올리는 척 하다가 또 공매도 치면 또 박스피 계속 가는 거고,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대체 뭐가 올랐나 이렇게 한번 좀 살펴보면은 음식료업이 좀 올랐습니다. 2% 음식료업 쪽이 많이 올랐는데요. 하이트 진로 4.6%나 올랐고, 뭐 하이트 진로 이유도 뭐 많이 올랐고요. 뭐 롯데푸드, 뭐 남양유업 같은 경우는 그 대주주 그 회장님이 지분 팔았다 그러더니 완전 지금 남양유업 우선주는 상한가고 남양유업은 22% 이렇게 상승을 하는 지금 그런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종목은 정말 못하겠어요. 너무 무섭지 않나요? 이렇게 상한가 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참 주식은 알다가도 모르는 게 바로 주식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남양유업 말고도 뭐 어쨌든 음식료업 나쁘지 않았고요. 다른 거는 뭐 기계 좀 좋았고요. 네, 기계 좀 괜찮았고, 그다음에 다른 종목들 뭐 그냥 저냥 조금씩 오르고 떨어지고 한 것 같습니다. 코스닥으로 보시면 통신 방송 서비스 괜찮았고요. 뭐 GS 홈쇼핑, 그리고 뭐 CJ E&M 뭐 이런 종목들, SMCNC 뭐 이런 종목들이 오늘 많이 올라줬습니다. 그래서 제 종목은 안 올라나 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종목이 하나도 없네요. 종목군도 그렇고. 제가 나름 종목수가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오늘 나온 그런 종목군은 하나도 갖고 있질 못합니다. 그나마 제가 계속 자동차는 좋을 거다 계속 얘기를 드렸는데, 요즘 뭐 카니발도 엄청 팔린다 그러던데, 어쨌든 뭐 제네시스 카니발 내연기관 차도 그렇고 앞으로 성장세 뭐 2차 전지나 이런 전기차 뭐 수소차 이런 성장성도 있고 자동차가 플랫폼으로 역할을 하길 기대하면서 갖고 가는데요. 오늘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이렇게 시총 상위주들이 좀 오늘 올라줬고요. 나머지는 뭐 다 하락했고, 특히 2차 전지 완전 무너졌습니다. 뭐 삼성 SDI, 뭐 SK 이노베이션 뭐 다 3%씩, 일진모터리얼스, 포스코 케미칼 뭐 난리 났습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계속 떨어지면 또 사야죠. 많이 떨어질 때. 오늘은 뭐 아직 살 정도로 하락은 안 해가지고 일단 지켜만 봤고요. 아무튼 이렇게 좀 하락을 정통으로 맞았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보시면은 딱 두 종목, 리메드 원익 IPS 오르고 나머지 또 다 하락. 에코프로비엔 같은 2차 전지주, 그리고 컴투스 또 하락했고요. 우리 액바 2%또 하락했는데 좀 뭐 아쉽습니다. 오늘 그래도 플러스까지 됐었는데요. 고가 기준으로는 2.99%까지 플러스로 가나 싶었는데 종가는 어쨌든 2% 정도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뭐 그래도 사실 1-2% 정도 하락은 뭐 그냥 일반적인 하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막 그때 10%씩 빠지는 이런 급락만 좀 안 나와줬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뭐 SD바이오 센서 상장 이슈도 있고, 주말에 실시간 방송에서 공유드렸듯이 SD바이오 센서는 펄을 19배를 줬다. 그 19배를 줬다는 걸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엑세스바이오 진짜 빨리 6월 중에는 홈키트 승인 소식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때의 영광을 다시 한번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종목도 지지부진했고요. 그래서 오늘 뭐 저는 보유한 종목들 결국에 이렇게 그 주말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순환매식으로 이 업종에 쫙 돈이 몰렸다가 또 저 업종에 몰렸다가 이게 어쩔 수 없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따라다닐 자신 있으면 따라다니는 건데, 따라다닐 자신이 없으면 저처럼 그냥 어느 정도 올랐을 때라도 조금씩 분할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일례로 오늘 참 두산중공업 참 알 수가 없죠.
급등했던 거 따라 들어가지 마라 이런 말 주식에 많지만 따라 들어갔어도 이렇게 많이 먹는 경우도 나옵니다. 이렇게 그죠? 지금 뭐 오늘 2만 원 뚫었었는데 이게 불과 12,600원에서 지금 금방 거의 뭐 2배 가까이 올랐으니까 굉장히 지금 상승세가 굉장히 좋은데요. 사실은 이렇게 못 잡은 거는 뭐 뒤늦게 뭐 2만 원에 사시는 용자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냥 제가 사면 바로 또 하락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그냥 그냥 못 산 종목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네, 두산중공업은 워낙 지금 너무 팔방미인이라고 할까요? 뭐 원자력부터 시작해서 뭐 풍력, 뭐 발전, 뭐 없는 게 없어요. 그죠? 굉장히 그 오랜 역사를 가진 큰 기업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다면 물론 주가가 더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을 하면 언젠진 모르지만 제가 사면 그러겠죠. 제가 사면 분명히 이거는 조정이 온다. 그래서 이건 그냥 구경만 하고 안 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두산중공업하고는 추억이 좀 있는 게 제 두산중공업에 최종 합격을 해서 입사를 할 뻔했습니다. 사실 거기 아예 신입생 환영회까지 가고 거의 뭐 입사 축하 뭐 꽃바구니까지 보내주더라고요. 그런 것도 다 받고 거의 뭐 대학교 선배 멘토까지 정해졌던 것 같은데 아무튼 거의 임박해서 입사를 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근데 두산중공업이 그때는 잘 나가가지고 그때가 아마 2009년 10년 이쯤에는 두산중공업이 잘 나갔습니다. 굉장히 잘 나가서 이런 사람이 미래다 막 이런 광고를 한창 했어요. 그래서 정말 면접 볼 때도 정말로 그 굉장히 대우가 괜찮았고요. 내 기억에 면접비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면접비도 많이 주고 괜찮았고요. 그리고 호텔 컨퍼런스 룸 같은 데서 면접을 했어요. 회사가 아니라. 그리고 면접도 거의 1시간을 저 혼자 놓고 한 명 놓고 면접관이 한 2명? 2명이었는지 3명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1시간 동안 면접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뭔가 하는 생각은 들었는데 그리고 최종 면접은 그 예전에 그 박 오너분들 계시잖아요. 박용만 뭐 이런 그 제가 성함은 헷갈리는데 하도 그 형제분들이 많으셔서 그 두산그룹 회장님이 최종 면접은 회장님이 직접 보셨어요. 그룹 회장님이 한 1분? 그러니까 인상만 본 거죠. 딱 인상만 딱 보고 뽑아주면 올 거야? 예, 가겠습니다. 이러면 그래. 그리고 끝. 아마 그냥 인상 보고 마음에 들면 오케이, 마음에 안 들면 아웃이었나 봐요. 그냥 어쨌든 1분 정도씩 어쨌든 그런 게 인상적이었는데 아무튼 안 가게 됐고 그 다음에 회사가 좀 요즘 다시 살아나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래서 제 계좌 보시면 액바 뭐 또 20% 깨져서 19%고요. 에코프로비엠은 다행히 아직 플러스고 보시다시피 아직 추가 매수할 정도로 하락한 종목이 안 보입니다. ENF가 마이너스 17%에서 마이너스 20%는 깨져야 또 추가 매수를 할 예정이고 나머지도 다 파란불이긴 하지만 뭐 버틸만 합니다. 그래서 버티다 보면은 또 좋은 소식 오지 않을까 싶고요. 우량주 계좌는 드디어 전부 파란불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전부 파란불이지만 또 마이너스 10% 이상 하락한 건 또 없거든요. 참 그런 코스피나 큰 주식들이 그나마 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오르는 것도 많이 오르지 않다 보니 좀 재미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배당도 주고 대부분 그렇게 안정적으로 좀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을 그래도 상당 부분 가져가는 게 제 전략입니다. 그리고 뭐 오늘 뭐 텔레그램에서 공유 드린 대로 그 외인들에겐 쉬웠던 공모주 단타라고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의무 확약을 이제 기관들이 이제 무조건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해외 기관 같은 경우에 특히 이렇게 의무 확약 기관별 비율만 보더라도 일단은 1개월이 뭐 91%가 의무 확약 기간이 1개월이니까 뭐 1개월 지나면은 뭐 엄청 또 매물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보유 확약을 보면은 그 비율 자체가 SKI 테크놀로지 보면은 외국 해외 기관 같은 경우에는 36.6%밖에 그렇게 그 보유 확약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개인들은 한 주 두 주로 제가 치킨값 벌었다고 막 좋아하고 있을 때 기관들은 뭐 이제 더블로 만들고 뭐 따삭 만들고 매도 폭탄으로도 그냥 수익을 크게 실현할 수 있었고 변동성을 키운 주범이었다. 뭐 이런 내용의 기사를 공유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SD바이오 센서 그 상장도 이제 예정돼 있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우리 액세스바이오 투자자분들은 그 기업 가치에 정확히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신중하게 공모주를 공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